네, 설 특집 투자 정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 동안 함께할 저는 김민지입니다. 설 연휴 끝자락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올리는데요. 아무래도 1월 주식시장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설 이후에 2월 주식시장 문이 어떻게 열릴까 그 방향성에 대한 고민 연휴 동안 정말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네, 포트에 담긴 종목들도 어떻게 할까 많은 궁금증 있으셨을 텐데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해결점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MTNW 최고의 전문가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대기하고 있는데요. 종목 궁금증 있으시다면 01786-1022 또는 1023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저희가 문자도 받고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궁금한 종목, 매수가, 비중 넣어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저희 준비된 내용들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부에서는 저희 MTNW 나린의 정혜영, 강남 근손 정홍주, 공명 정지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인사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세 분 모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설 연휴 모두 행복하게 보내셨어요? 예. 오늘도 밝은 미소와 함께 아무래도 솔루션 제대로 주실 것 같다는 감이 팍팍 오네요. 자, 먼저 저희가 기다리는 동안 시장에 대한 고민이 워낙 또 많으신 시점이다 보니까 불확실성 가득한 이 시점에 내일부터 열리는 우리 시장 방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게 될지 변수와 함께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나린의 정혜영 어드바이저 먼저 답변 들어볼게요. 어떻게 위원님 보시고 계시나요? 저는요. 네. 대세 상승의 징조가 보인다. 저희가 좋아하는 그 대세 상승.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 지수가 떨어질 적에 안 좋아하면 안 돼요. 기회가 오는구나.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되는데 이번 달, 2월 달, 3월 달에 어떻게 시점이 될지 몰라도 이 기회를 잘 잡으면 대상승 장세를 갈 적에 바닥에서 사면 뇌동매매를 안 해요. 그래서 현재 이 기회를 잘 살려서 저가 매수를 하자. 또 그 대신에 바닥 종목을 노리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닥 종목을 노려서 잡아보자. 보실 이 종목들이 더 많이 기대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강남 큰손 정홍조 위원님의 답변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긴데요. 제가 좀 자세하게 특별 방송이니까 특별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특별한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일반적인 주식 내용이 아니고 제가 네. 해외 외교 관계를 통한 증시 흐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은 1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지금 사상 최고를 찍었어요. 뭐 수출 데이터가 사상 최고에서 하락장이 온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방향 자체는 충분히 투자하는 것은 문제는 없다. 일단 기본적 바탕을 까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걱정이 되는 것은 9.11 테러, IMF, 금융위기 2008년도, 이번에 코로나 2020년도 3월 달에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어떤 붕괴의 어떤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는 괜찮은데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붕괴는 문제가 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만 안 되면 되는데 지금은 긴축이라는 과정은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다시 긴축을 완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게 아니라는 거죠. 시스템적인 붕괴가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할 것은 기본적으로 아니다. 그래서 긴축의 문제는 걱정 없고요. 두 번째,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어떤 사건인데 이것 때문에 세계 증시가 어떤 악재 하락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미국과 유럽은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바이든이 지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어서 긴축 아주 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긴축 때문에 세계 증시가 무너진다면 강하게 하다가 다시 완화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안 되는데 이게 세계 경제가 오게 되면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이 미국 같은 경우에 미중 패권 싸움에서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 당연히 중국한테 여기서 한번 누를 수 있는 찬스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경제는 살리면서 긴축을 할 텐데 미국이란 나라를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미국은 절대 자기 나라의 폐가 되는 행동이 어느 국가에서 하게 된다면 항상 제재를 가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 미국의 근본위제라고 해가지고 그 근본위제가 붕괴가 됨에 따라서 세계 패권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산유국들, 중동 국가들을 이용해서 바로 페트로달러 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세계 패권을 또 줬죠. 그걸 5.1 패권이라는 건데 석유 기반의 달러 체제를 구축하면서 기축통화의 달러를 유지함에 따라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현재 이런 상황. 어떻게든 세계의 주변국들을 이용해서 알아서 미국은 다 해결하기 때문에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건 알아서 얘네들이 다 미국에서 해결할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 2월 달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있는데 그 베이징 올림픽을 아주 강대국 이미지를 어필하는 찰나에 경제가 갑자기 급작하게 급락한다? 그렇다면은 나중에 7월 달, 그러니까 8월 달
그 가을철에 바로 시진핑이 연임을 해야 되는 그 당대회 그 찰나에 경제가 위축된다면 강대국 이미지가 실추가 됨에 따라서 연임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절대 경기를 위축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뭐 금리를 인한다거나 중국에서 경제를 살린다거나 진중을 인한다거나 어떻게든 뭐 경제를 살린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서 지금은 이번 연도 가을철까지는 중국에 의해서도 경제는 어떻게든 막아낼 것이라 보고 있고요. 이런 어떤 시장 자체가 큰 그림을 봤을 때 약세장에 대한 흐름보다는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긴축에 따른 이격 축소 과정이기 때문에 숨고르기 조정이란다면 종목 장세는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지수에 대해서 강세를 막 기대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지금 현재 제로금리죠, 미국이. 제로금리에서 하락장은 오지 않거든요. 금리가 첫 번째 인상한다 하더라도 첫 번째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경기 회복의 의미이기 때문에 폭락장이 아닌 경제가 좋은 장에서 점진적인 상승세 속에서 종목 장세는 가능한 건데 워낙 그동안의 신고가를 형태를 띠면서 과열됐기 때문에 거기 잠깐 숨고르기죠. 뭐 충분히 문제없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열심히 투자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걱정이 사실은 조금 많았었는데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가슴을 좀 쓸어내리는 좀 기분 좋은 마음이 드는 이 시점에 나 이번에는 딱 공명 정지우 어드바이저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시 희망적인 뷰를 전달해 주실까요? 예, 제가 좀 자세히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제 설 연휴 이전에 좀 불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주말에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가 다우가 1000포인트 넘게 꾸준하게 지금 3, 4일 동안 상승세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어제도 이제 구글에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시간에서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가 1.2%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우는 약보합이긴 하지만 그만큼 기술주들의 강세가 좀 전망이 좀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미국 긴축 우려감은 이미 다 나온 악재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설 연휴 이후에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 수가 이제 관건인데 물론 우리나라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남아공이라든지 유럽 몇몇 개 국가들은 이제 좀 완화가 되고 있고 일단 주말에 이제 이 오미크론 쪽에 관련성이 이제 높은 좀 학자들 의견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오미크론은 선물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올해 연말쯤이면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변수이긴 한데요. 그만큼 좀 어느 정도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고 2월 달에는 이제 베이징 올림픽이 예정돼 있다 보니까 아마 지금 당장 전쟁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지정학적 우려감은 일단 당분간 큰 변수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방 압력은 제한적인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국내 이제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나타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견조한 실적 발표와 함께 하반기도 개선세가 이뤄질 걸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반도체와 자동차 특히 이제 기술주들 조금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은 이제 메타의 기업의 좀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오큘러스 앱이 작년도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 가장 인기 있는 웹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 메타의 실적도 오늘 새벽에 발표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IT, 자동차 이런 기술주에 좀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종목에서 그리고 업종으로 봤을 때는 기회 요인은 분명히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모두 다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업종을 특히 더 눈여겨보고 계신지에 대한 힌트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린일 위원님 먼저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요. 네. 항상 연말 연초 되거나 어떤 변수가 되면요. 건설주를 봐요. 건설주요? 그래서 항상 건설주, 그리고 네. 반도체, 건설 뭐 이런 것도 보는데 지금 이게 이 종합주가 지수 우리 일반인들이 그 생각하는 거하고 틀려요. 저는 이제 경험을 오래 하다 보니까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40년, 50년까지 하다 보니까 이 흐름, 때를 맞춰요. 그래서 항상 주식을 그 변곡적으로 보면요. 전쟁이 나도 주식이 갈 때 되면 간다. 지금 갈 때가 아니에요. 단지 조정받을 때, 조정 구간에 진입한 때, 이럴 때는 바닥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 바닥이라고 하는 경우는 3월 달에 올 수도 있고 6월 달에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종합주가지수가 바닥선이라는 것이 있죠. 종합주가지수가 고래 기법에 맞춰갖고 720선이에요. 그게 2510포인트입니다. 거기서 바닥 시원할 수도 있고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 조건에 주어지면은 그때 가서 바닥에 종목을. 근데 제가 미리 얘기한 거 있죠. 작년도 10월달, 11월달, 12월달, 이번 달, 1월달 해가지고 우상향, 쓰리바닥 친 종목들, 세력이 들어있는 거, 거래가 잘 되는 거, 그 중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앞으로 주도주 대장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은 바닥에서 배팅 구간이 주어질 것이다. 승부수가 띄워질 것이다. 이렇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해를 겪어 오시다 보니까 그만한 노하우가 충분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강남 큰손 정홍주 어드바이저는 어떤 업종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오미크론 바로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관련주로 볼 텐데요. 바로 이제 2월 말 뭐 3월 초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을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바로 오미크론에 대한 충격적인 전망.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그 과정에서 가장 핫하게 치솟을 수 있는 그 날짜가 언제일 것이냐. 설날 이후가 당연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가장 최고치를 찍을 확률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미크론의 전파력 자체가 델타 변이보다도 약 2배, 치명률 대신에 5분의 1이기 때문에 확진자는 급증할 것이나 크게 우려할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에 대한 수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한번 그럼 나노인텍은 이따가 관심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분야 자체가 코로나 관련주가 일단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일정주로서의 관심을 가는 종목들이 우리가 수익률을 뭐 1년 후, 6개월 후에 종목을 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당장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것은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 이따 뭐 끝까지 시청하시게 되면 그 관련주를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명 정지호 어드바이저 의견 들어볼 차례인데 아까 시장 주 뷰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살짝 힌트를 주시긴 했는데 거기서 유출해 본다면 IT 쪽 보시는 거 맞을까요? 예, 이제 이 애플의 실적 발표가 네.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미국도 나스닥이 급등세를 나타난 만큼 이 애플이 먼저 이제 신호탄을 쏘아 올렸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애플 쪽의 IT 부품주를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올해 하반기 전망도 나쁘지 않아요. 3, 4월 달부터 해서 신제품을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올해 가장 많은 신제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심지어는 또 애플의 XR 기기도 하반기에는 출시할 예정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애플의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애플의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애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게 월봉 차트인데요. 월봉 차트가 2004년도 때 이때 당시 이제 상승 기조로 MACD가 전환되면서 본격적인 한번 랠리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2009년도 때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MACD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서부터 큰 랠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또 액면 분할을 하고 2017년도 이후 2018년도 때부터 MACD가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나서 또 큰 랠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단 추세에서 딱 저항을 받고 그리고 나서 꺾이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액면 분할을 한 거죠. 뭐 조정받아서 꺾인 게 아니고요. 액면 분할 때문에 시적으로 이제 차트상 내려온 건데 다시 MACD가 이제 올해부터 상승 기조로 막 전환되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세 상승의 초입 시점이 아닐까. 왜? 신제품과 함께 더불어서 애플의 XR 기기 그리고 한 2, 3년 뒤에는 애플의 애플카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저 상단 추세 400달러까지 만약에 목표치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상당히 상단 추세까지 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애플 관련주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업들을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월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넘어야 될 산에 대한 이야기 유망 역종까지 저희가 쭉 순서대로 들어봤는데요. 자, 고래삼총사의 어드바이저의 유망주는 마지막에 저희가 공개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종목의 고민이 설 연휴 동안 정말 많으셨던 것 같아요. 문자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지금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자, 참여 방법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를 가장 먼저 확인해 볼까 합니다. SK 하이닉스 최근에 좀 변동성이 커서 이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문자 뒷번호 8942님, 매수가 10만 500원, 비중 20% 담고 계신데요. 고민이 좀 많으실 시점 같습니다. 공명 정지우 어드바이저님, 예. SK 하이닉스가 예. 2위에서 이제 좀 3위로 밀려나면서 예. 실적이 좋았긴 하지만 요즘 대형주도 흔들려서 예.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지금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예, 제가 SK하이닉스는 좀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어요. 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 외국인들의 1개월 동안 매수세가 500만 주 넘게 매수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무엇보다 작년 실적 대비도 퍼가 10배 이하의 저평가예요. 그러니까 퍼로 따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도 저평가돼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SK하이닉스는 무엇보다 앞으로 AI 반도체에 1조 원 가까이 투자가 들어가요. 그런 만큼 역시 또 신사업 투자 얘기도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퀄컴하고도 협력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다시 첫 5일선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아래 윗골이 중향선 일봉이 나오면서 지난주 첫 5일선 회복을 했죠. 지금 721선 부근은 주식 싹3의 가장 바닥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2021년도 10월 달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때 당시 9만 원대에 이 빨간색 라인선 721선 바닥을 시연하면서 그때 당시 바닥을 시연하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바닥권을 지났어요. 하지만 이 720선하고 아직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아직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대기는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월봉 차트를 봤을 때도 이번 달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2월 달 지금 좀 접어주고 있는 추세거든요. 1월 달이네요. 1월 달 접어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달 다시 상승 전환 모색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저 위에 16만 원대까지 15만 원대까지 바라본다라고 하면 지금도 한 20% 정도 이상의 좀 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주목하면서 SK하이닉스는 15만 원대 일단은 저항권으로 보시고 지지권 같은 경우는 일단 이 100일선 부근에서 지지가 나온 만큼 11만 2천 원 정도를 단기 지지권으로 보면서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차적인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노려보고 비중을 늘려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1차적으로 조금은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이 좋으실까요? 예, 지금은 일단은 수익 실현보다도 15만 원대에서 일단은 그 부분 흐름을 봐가면서 그때 시점에서 거기서 한번 이득 실현을 해야 될지 안 될지는 그때 차후에 가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15만 원 선에서 저희한테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추가적인 전략을 짜드리겠고요. 일단은 보유하셔도 된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한국조선해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좀 많으십니다. 60%고요. 매수가가 83,000원으로 저희가 문자를 받았는데요. 계속 떨어지는 흐름 속에 있어서 고민 깊으실 것 같습니다. 나린혜 위원님, 조선주, 건설주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선주는 어떨까요? 연초에 좀 괜찮을까요? 근데 비중이 좀 많네요. 네, 60%네요. 60%면 저는 무조건 30% 현금화 하라고 합니다. 무조건 주식은 현금화를 30% 절반 해놓고요. 나머지 30%만 갖고 계시다가 7만 원대에서 지지받고 상승으로 턴하면 그때 가서 추가 매수하는 거 좋은데 아직 조선주는 좀 때가 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추세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 정답은 아니지만 주봉 상태 보세요. 자, 주봉 상태 이렇게 보시면은 추세가 달랑 깨집니다. 이 추세가 깨진다고 하는 경우는 힘의 균형이 중기로 깨진다 그런 의미예요. 또 일봉은 이거 단기를 보는 것인데 일봉에서 보면 추세가 여기서 깨지죠. 이 깨질 적에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고 보유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현금했다가 다시 사야 되는데 현재는 반등 신호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좀 반등이 나타나면은 85,000원 정도에서 절반 정도 떨어주시고 나머지 30분만 들고 있다가 나중에 충분히 기간 조정을 받고 난 다음에 조건이 맞으면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뭐 심리가 올라간다든가 단기 지표가 매수를 본다든가 방에서 잡히면은 그때 가서 다시 산다 하더라도 경계를 했다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이런 말이 있죠. 바닥에서 깡통 찬다. 잘못하면 바닥 하다가 잘못하면 계속 떨어지면 깡통 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60%면 너무 과합니다. 본래 한 종목에 30%가 몰빵이라고 그래요. 30%씩 세 종목이면 100%. 그래서 항상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적에 한 종목에 30%를 절대 넘기지 마세요. 네, 지금은 현재 반등하면 85,000원대에서 30% 현금화 나머지 30%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충분히 조정을 받고 조건이 주어지면 그때 가서 다시 하도록 합니다. 일단은 30%까지 비중을 줄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1237님이 남겨주신 문자 내용인데요. 포스코 엠텍입니다. 비중은 많진 않은데 10% 비중으로 매수가는 7,510원입니다. 시장이 좀 많이 힘들어서 그런지 이 종목 역시 좀 떨어지는 구간에 있는 상황인데요. 강남근손 위원님, 이 종목 보유를 해도 될지 언제까지 보유를 하면은 수익권에 다다를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먼저 답을 먼저 드리게 되면 이제 보유. 네, 근데 이제 보유하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네. 방법도 알려드릴 거고 네. 또 근거를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유하는 게 좋을까요? 이 포스코 엠텍 일단은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포스코
페로망간 공장 등을 운영함에 따라서 일단 앞으로 원자재 가격에 대한 강세 속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포스코의 리튬 호수가 이제 시장에서 많이 가치가 부각이 됐었죠. 이 리튬이라는 가치, 이 리튬, 이게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됨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 특히 히토류를 비롯한 이런 원자재 가격들이 계속적으로 강세를 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리튬 호수라는 것이 더욱더 가치가 부각되는 흐름이 바로 최근에 바로 이제 원자재 가격이 리튬 중국에서 급격하게 올라갔죠.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갖고 있는 리튬에 대한 어떤 이 보유, 향후에 개발할 수 있는 기대치 이런 것들이 이제 강세의 원인이 됐었는데,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단순하게 뭐 보유한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한번 차트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는 앞으로 히토류에 대한 수요는 는다는 거예요. 전기차를 비롯해서 각종 4차 산업혁명에서 많이 필요하고 있는 히토류를 비롯한 이런 히토류, 바로 리튬, 원자재들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될 텐데, 기본적인 기업의 가치를 보자고 한다면 저는 항상 추이, 흐름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이 이번 연도, 작년도 예상 실적이 사상 최근에 6년 중 최고 실적. 추이가 실적이 최고, 또 역시 영업이익 같은 경우,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실적이 증가하는 추이. 그러니까 재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가 증가를 했다는 자체는 매출 자체도 최고 매출을 기록한 거 봤을 때 흐름이 기업에 대한 매출의 증가 속에 작년보다 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또한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이런 히토류 관련주의 어떤 향후에 대한 기대치를 봤을 때 상승의 여건은 충분히 되고 실적도 괜찮고, 하지만 수급적으로는 특별하게 특출나게 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수급은 아니죠.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누적적으로 매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승을 예측한다라기보다는 전략적 접근을 해야 될 텐데, 수급이라든가 가치적으로 작년도 기준에 164억 원, 131억 원이죠. 당기순이. 요 작년도 기준 봤을 때는 현재 재작년도 기준은 30이지만 작년도 기준의 퍼는 약 10대 중후반에 갑니다. 그럼 퍼 자체는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에요. 현재 보통 우리가 10대 이하를 저평가하지만 같은 업종 내 금속, 광물 업체들에 대한 평균적인 어떤 퍼를 봤을 때 가격적으로는 메리트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가격 괜찮고 수급은 뭐 특별한 거 없지만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항상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20개월 이동평균선에 대한 손저가를 잡고 좀 더 보유 관점이 유리하다는 것이지, 붕괴가 될 수도 있는 이유는 일단 타이밍상 첫 번째 MACD 오실레이터 음봉이 났기 때문에 이 상승의 길이만큼의 조정의 길이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붕괴 시에는 경계하고 회복 시에는 재미있어 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는 이평선 자체가 정배열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고점에서 꺾일 때 거래가 사상 최고 거래를 형성하지 않은 상태로 최고 대량 거래량은 바로 2021년도 2월이기 때문에 2월 달에 종가에 딱 지금 지지권 근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지권 근처에 아직까지는 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20개월 이평선 가지고 하되 붕괴되면 사상 최고 대량 거래 쳤던 시점을 붕괴가 되는 거라서 일단 경계했다가, 왜? 첫 번째 음봉이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붕괴면 매도했다가 다시 회복하면 재매수하는 이유는 리튬이라는 이 향후에 대한 뭐 히토류를 비롯해 리튬이라는 금속, 광물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전기차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많은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꾸준한 상승 기조 안에서는 매매를 이어가자. 그래서 20개월 이평선 매매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유에 대한 전략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정종훈님의 지금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삼성 SDI 보유 중이시고요. 매수가가 55만 4천 원, 비중이요. 100% 비중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공명면님, 예. 사실은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던 종목인데 수혜가 없어서 아쉬운 대표적인 셀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예. 지금 100%의 비중이십니다. 예. 고민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가능성 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55만 4천 원대에서 매수를 하셨으면 네. 일단 지금 수익권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너무 좀 비중을 한 종목에 몰빵하는 건 썩 좋은 건 아닌데, 제가
자세히 좀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하면서 덩달아 같이 대형 배터리 관련주들이 밀렸죠. 대신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단점 같은 경우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그렇게 실적 대비는 저평가돼 있지는 않아요. 퍼가 20배가 지금 작년도 실적 대비는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저평가 매력은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장점을 말씀드려보면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물론 뭐 외인 기관들이 지금 최근 들어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이 회사의 이제 사장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 공시 다트전자 공시를 보게 되면 이제 한 68만 원 정도에서 장내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작년도 12월 달에. 그렇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좀 고평가돼 있다 하더라도 미래 좀 성장 기대감을 봤을 때 일단은 내부 거래자가 좀 들어왔을 때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지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삼성 SDI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간밤에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특히 전기차 업종 같은 경우가 급반등이 나왔거든요. 테슬라도 10% 이상 뭐 급반등이 한번 나왔었고 리비안이라든지 미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부터 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좀 반등이 나온 만큼 지금 이전 저점이 한번 이탈됐다가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대량 거래 시간과 함께 밑꼬리 길게 달렸죠. 어느 정도 이제 하방 경제 저가 매수가 이제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61만 원대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68만 원대까지 이전 고점 부근까지는 재차 좀 반등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 그 부분에서는 한번 축소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너무 100% 다 몰빵한다는 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싼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몰빵을 하고 싶다라고 했으면 아마 저는 저 2020년도 때 721선을 터치하러 내려왔을 때 여기에서 몰빵 찬스다라고 좀 볼 수가 있었겠죠. 항상 대량 거래 시험되면서 대음선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720선 회복할 때 이 빨간색 라인선 그럴 때 집중적으로 베팅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위치는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50% 이하로 비중을 두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반등 시 68만 원대 정도에서는 비중 축소 관점. 돌파 시에는 나머지 물량 정도만 저 위에 한 77만 원, 80만 원대까지 추가 반등을 열어두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재차 지난주 금요일 날 저점이죠. 54만 원대. 이 라인대가 깨져버리게 되면 일단은 매도를 다 했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54만 원대 회복될 때 재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종우님의 고민 지금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셨던 종목인 만큼 많은 분들도 고개 끄덕이면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내 종목도 저렇게 콕 집어서 쪽집게처럼 풀이를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지? 하면서 지금 TV 보시는 분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희가 지금 이 시간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리고 문자를 통해서도 저희가 실시간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신지 매수가와 비중 저희가 남겨드리면 여러분께 최고의 솔루션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문자가 있어서요. 이어서 저희가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매수가는 19,450원이고요. 비중이 역시나 70%로 좀 많으십니다. 나린혜 위원님, 네. 이분 역시 조금은 비중은 덜어내고 좀 목표를 잡으셔야겠을까요? 네, 당연합니다. 주식은요, 자기한테 분수에 맞게 해야 돼요. 자기한테 감당 못할 정도로 비중을 많이 갖고 있으면요, 감당을 못하면 뇌동매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식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저는 예상 매매, 전망 매매, 이론적인 매매, 기본적 분석 매매 이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항상 실전 매매라고 하는 경우는 현재 위치에서 어느 때, 살 때, 팔 때, 갖고 있을 때 바닥선, 상단선, 매도권, 매수권 다 정해져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LG 디스플레이 현재 여기 제가 글씨를 써놨거든요. 720선이 17,648원입니다. 이게 바닥선입니다. 바닥 지지받고 상승으로 털어면 1차 매수, 지지받으면 2차 매수. 근데 이미 비중이 많죠? 근데 지금 이제 어정쩡하죠? 이제 거의 이제 700일 거의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반등 신호죠. 이 반등이라고 하는 경우는 상승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반등. 그래서 반등 나타날 때 일단 30%만 남겨놓고 나머지 떠세요. 그리고 다시 720도 기간적으로 거치고 난 다음에 지지받고 가쪽에 다시 살 때 사더라도 현재는 30% 이내만 갖고 있는 게 좋겠고 현재 주봉 상태 보시면 이번 주부터 꺾입니다. 이 종합주가 지수가 대장이거든요. 항상 이런 지수 우량주 이런 어떤 큰 대형주들은요. 항상 종합주가 지수에다가 맞춰줘야 돼요.
현재 LG 디스플레이 보면 회사는 괜찮고 좋지만 항상 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봉 상태 보면 꺾였죠. 이제 꺾이고 심리가 죽었어요. 바닥이 밑으로 다 깔아앉았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720원이 바닥선이라 하더라도 침체권이라는 것이 있어요. 또 지하실이 있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주식을 하는 경우는 바닥이 모르기 때문에 항상 바닥선이 좀 있다 하더라도 현재 반등할때는 30% 이내만 갖고 있고 넉넉히 현금을 70% 들고 있다가 나중에 확인되면 좋겠다. 자, 월봉 상태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밑에 하단 파동이 있죠, 파동. 고리기보 파동이 있습니다. 13,000원대가 지지선이고 11,000원대가 바닥선입니다. 어디서 지지받고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 위치에 가서 조건이 맞을 적에 다시 재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다음 달, 이번 달 이제 2월달 넘어왔으니까 내일부터 반등할 적에 그냥 2만 원 기준 22,000원 이내 반등할 때 일단 현금을 챙기시고 30% 이내만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금을 챙기고 30% 들고 가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문자 하나 더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8911님의 종목입니다. 써니전자입니다. 설 전에 3,745원 선에 마감이 된 이 종목인데요. 매수가가 3,77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손실폭이 크진 않은 구간이긴 한데 강남큰 손님,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써니전자 같은 종목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정답 먼저 말씀드리면 매도입니다. 아, 이건 매도입니까? 왜냐하면 이제 아까 금속 광물이나 이런 어떤 히토류 관련주 앞으로 전기차 수요가 늘에 따라 당연히 많은 공급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의 강세가 관련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요 써니전자는 기본적인 어떤 그 산업 분야를 먼저 알아야 돼요. 이거는 정치 테마주라는 개념에서 보통 이게 인맥주로 엮여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근데 회사 자체는 항상 부인을 하죠. 우리는 그런 그 정치 테마주가 아니다. 근데도 매일같이 시장에서는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3월이 대통령 선거 이제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대선 관련주를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아마 하신 것 같은데 하시려고 한다면 인맥 테마주 이런 거 말고 정책 어떠한 그 후보들이 내걸고 있는 정책이 있죠. 대선 정책에 해당되는 산업 분야라는 거지 지금은 이제 인맥 테마주 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종목이 이제 아니에요. 그런데 차트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타이밍상 봤을 때도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그 이후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을 그렸죠. 바로 거래가 실리고 무너진 것은 이미 이제 시세가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 상승세가 이어지기 위한 조건, 상승의 파동의 길이에 비례해서 절반이나 뭐 3분의 1이나 절반 깨지 말아야 되는데 깨고 오히려 상승 랠리의 초기까지 떨어질 정도로 과한 하락을 했죠.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파동의 어떤 길을 봤을 때도 갈 수가 없고 이미 거래가 실리고 밀렸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무너진 시세가 이제 끝났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월봉 차트가 이렇게 거래가 터지면서의 음봉 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 손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얼른 종목을 좀 갈아탄다면 충분히 만회하고도 다른 종목으로 돈 많이 벌 수 있는 찬스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설날 이후에 미증시가 좀 꽤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바로 내일부터라도 다른 종목 가지고 매매한다면 충분히 이 손실분 얼마 되지도 않기 때문에 바로 복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남 근소님 내일 개장하자마자 이 종목은 전량 매도 주문 넣는 게 그렇죠. 최선의 선택.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나온 상담도 저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비탈 장님입니다. NHN 벅스 이 종목 궁금하시다고 남겨주셨는데요. 14,080원이고요. 비중은 50%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공명미원님. NHN 벅스 같은 경우도 이슈가 많이 몰렸던 종목인데 역시 많이 휩쓸려 간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대응하면 좋을까요? 예, 제가 좀 자세히 분석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 NHN 벅스 같은 경우는요, 싸이월드 테마주죠. 무엇보다 싸이월드 지금 출시가 연기되다 보니까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반등이 나왔어요. 대신 이 종목은 지금 최근 들어 이제 100억 정도 이제 이상 되는 물량이 이 11,000원대 정도에서 자사주 이 처분 결정이 나오면서 자사주 이제 100억이 빠져나갔죠. 그런 만큼 썩 좋은 공시는 아니죠. 악재죠. 그만큼 이제 실적이 아직 뒷받침이 되진 않아요. 영업이익은 흑자 기조로 유지하지만 아직 순이익 같은 경우 적자 기조고요.
무엇보다 테마성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갑자기 내일이라도 당장 뭐 싸이월드가 다시 이제 출시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또 급등을 하겠죠. 그럴 때는 무조건 일단 매도를 해야 되겠죠. 기업 가치에 비해서 지금 당장은 지금 고평가돼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차트를 보시게 되면 NHN-벅스 같은 경우는 저 밑에 2021년도 10월 달 저 4,900원대가 바닥권이었는데요. 주식 싹쓸이 기법으로 분석을 해드려보면 721선 이때 밀집 국면이 매수 급소였죠. 이럴 때 베팅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부터 쭉 한번 랠리가 나오다가 대량 거래 길게 나오고 나서 윗골이 길게 맞고 떨어진 다음에 5개월 평선 이탈되면 다시 반등 줄 때는 무조건 매도 치고 이제 손 떼야죠. 예, 그러고 나서 1차 하락 파동, 지금 2차 하락 파동. 아직까지 거래량이 안 늘어나죠.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만약에 720선까지 떨어지면 여기서 한 6,000원대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은 저는 한번 저가 매수 기회는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지금은 일단 이 100일선이 중요한 지지권이거든요. 100일선이 만약에 이탈되게 된다. 그러면 추가하락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가격대는 11,600원대죠. 자사주 처분 매도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가하락에 대비하시고 손 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재차 추가하락에 대비하고 6,000원대에서 급소를 노린다. 안 떨어지면 많은 거고요. 대신 이제 반등이 이루어져서 본전까지 온다. 더 이상 크게 뭐 싸이월드가 뭐 갑자기 출시돼서 날아간다 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일단 본전 정도에서는 전량 처분했다가 다시 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그런 게 현명한 투자 방법일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자, 유튜브에 올라온 또 다른 상담 내용도 저희가 지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입니다. 26만 5,500원, 비중 46%입니다. 올해 철강업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까지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나린혜 위원님, 지금 철강업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상태긴 한데 그 중에서도 포스코와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이슈까지 있어서 좀 복잡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까요? 네, 매수가가 얼마나 그랬죠? 매수가는 26만 5,500원입니다. 살짝 예. 손실권이시네요. 여기 잘 보시면은 네. 제가 항상 그 바닥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닥선. 고래 기법의 바닥선은 721선입니다. 항상 잘 기억하셨다가 25만 4,481원. 이것이 바닥선이에요. 거의 다 왔죠? 네, 이럴 때는 일단은 비중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지금은 관찰하는 게 좋아요. 단지 요 720선 거의 근접해 왔고 소양선님 아래의 소양선이 반등을 뜻하는 겁니다. 예, 반등이 나타나면 30%만 딱 그 이하에서만 갖고 있고 30% 이상 넘는 것은 항상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현금 확보를 하는데 27만 원이에요. 27만 원부터 그 이상서부터는 항상 단기 매도를 하시고 바라고 27만 원 이하 724 근접할 적에 30% 이내에서만 그냥 등락을 무시하고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현재 철강 이런 종목들은요. 앞으로 종합주가 지수가 저 같은 경우는 대세 상승 기조의 바닥에 들어오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바닥에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단지 바닥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3월달, 6월달까지 될 수도 있고 모르기 때문에 현재는 비중만 조절해놓고 720선 기준점으로 비중을 맞춰놓고 나머지 현금을 갖고 있다가 종합주가 지수가 바닥 쳤다 하면 그때가 100% 배트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네, 깔끔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전화로 추가적인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여보세요? 예. MTN 연결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세요? 예, 잘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궁금하신 종목 꼼꼼하게 저희가 풀어가 볼게요. 어떤 종목 가장 궁금하세요? 갤럭시아 머니트리요. 네, 이 종목 매수가는요? 13,000원에 비중 40%요. 비중 40%요. 지난해 12월 정도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그 전에 해갖고요. 조금 네. 못하기를 해갖고 13,000원까지 온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고민이 깊어지실 시점 같아서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큰손님, 지금 네. 이 종목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뭐 지금 현재 뭐 매도한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보유할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좀 이따가 뭐 반등할 때 매도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왜 보유가 안 되냐면은 NFT 관련주라는 거 아시죠? 디지털 자산을
소유권을 이제 인정해주는 이런 어떤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등기를 부동산에서도 등기 권리증이 있는 것처럼 소유권을 이제 디지털 자산을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시장이 열리는 건데 이제 앞으로 시장은 커지겠죠. 당연히 커지겠는데 제2의 비트코인 시장이라 가지고 삼성전자 눈독 들이고 있는 시장으로서 한 번에 큰 바람이 분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차트를 통해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디지털 자산을 앞으로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그런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제가 고래 삼총사 시간에서 첫 번째 거래가 빵 터지는 요 시기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면서 약 3배 정도가 올라갔어요. 3배가. 그러니까 분야는 우리가 모멘텀을 뉴스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측을 하려면 제 명품 구매 차트 시스템에서 복합적인 신호가 깔끔하게 명품 신호가 나오든지 시스템적으로 신호가 나오든지 아니면 수급적으로 대량 누가 기관이나 외국인이라든가 세력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퍼가 낮아가지고 PBR이 낮은 저평가 가치가 있든지 세 가지 가지고 우리가 예측하는 거고 마지막 하나 바로 지금 뉴스, 기대감, 성장성 이거는 예측하는 게 아니고 대응을 하는 건데 NFT라는 것을 그것만 가지고서 상승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하는 건데 이미 3배가 떴죠. 뜨고 쌍봉을 치고 고점이 2번 형성 나서 추세가 이탈하고 이미 이때부터 무너진 거예요. 끝났어요. 계속 끝난 종목을 계속 물타기 한다는 것은 이제 초보자신 것 같아 보니까 이 시세가 끝났는데도 월봉 차트를 가지고 봤을 때도 신고가 속에서 거래가 실린 양봉의 몸통이를 감싸는 음봉이 나오게 되면 일단 종목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계속 떨어지냐? 예측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성장성이라 보니까 언젠가 또 다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NFT 시장이 한번 큰 바람을 불러일으키면서 테마의 어떤 형태를 한번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테마라는 건 순간적인 유행했을 때 잠깐 돈을 버는 것이지 계속 장기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추가 이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 못 갑니다. 이것도 아니고 간다. 이것도 아니고 여기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상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못해도 직전 고점에 대한 매물대 15,000원 돌파해야 상승의 여건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상승을 기대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갈아타서 안전하게 돈을 빨리 버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님 좀 도움 되셨을까요? 예. 참고해 보시고 최선의 전략 선택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상담 전화 저희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밝으셔서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설 연휴 마지막에 고민 많이 하시다가 전화 주셨을 텐데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SK 바이오 사이언스예요.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겠어요? 예, 26만 5천 원에 40%요. 비중도 많고 요즘 많이 떨어져서 고민 많으시겠어요. 저희가 네네, 고민 해결 감이 싹 안 해드릴게요. 옵니다. 네, 그 마음 바로 전해드릴게요. 공명 정지 의원님, 예. 어떡하면 좋을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네, 잘 보내셨죠? 안녕하세요. 예. 예, 제가 자세히 분석해 드릴게요. 근데 좀 아쉬운 게 이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백신 관련주죠.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이 지금 확진자 수가 폭증하는데도 좀 못 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오미크론 같은 경우 치명률이 높지 않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연초부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오미크론은 가라.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이 종목은 이제 코로나 수혜주죠. 오히려 이제 위드 코로나 수혜주들은 뭐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기차, 자동차라든지 이런 게 이제 위드 코로나 수혜주 업종, 경기 소비재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여기서 이제 못 가면 좀 경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전 저점 15만 6천 원대가 이탈되게 되면 재차 일단 추가 하락에 대비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왜? 지금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 급등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선 회복하고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일단 1차 저항권 같은 경우는 전고점 부근 22만 원대 후반대 그리고 매도권 같은 경우는 28만 원대예요. 그 위치에서는 항상 매도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아요. 왜? 지금은 이제 백신에 대비하기보다는 올해 상반기에 이제 자체 코로나 백신도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만약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성공했다 하더라도 큰 주목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올라갈 때일수록 자꾸 축소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예, 올라갈 여기까지 설명 때 마치겠습니다.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좀 도움 되셨을까요?
아, 네네. 네, 그러면 22만 원 오만 매도를 해야 됩니까? 일단 저는 축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축소. 예. 지금은 뭐 축소요? 그때 올라가면 전량 매도라기보다 일단 축소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아, 조금 네. 네, 가격이 조금 올라갈 때마다 그때 조금씩 비중을 매도해 가면서 현금을 챙기자라는 전략을 주셨어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면 저희에 또 전화 주시면 저희가 AS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상담 쭉 해봤습니다. 이제 세 분의 위원님의 추천 종목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나린의 위원님의 유망주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나린의 위원님. 네. 저는 시림입니다. 히림이요. 시림. 자, 시림을 잘 보세요. 자, 어떤 뭐 업종 반도체도 좋고 건설도 좋고 다 좋은데 항상 어떤 종목든지 이론적인 거, 기본적 분석, 실적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어요. 그건 누구나가 다 아는 사실이고 그 주식 어떠한 주식이 살 거냐 팔 거냐를 보실 적에 일봉에서 단기, 주봉에서 중기, 월봉에서 장기 이렇게 보는 것인데 항상 시림 일봉 상태를 이렇게 먼저 보시면은 현재 행보 등락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봉을 볼지 모르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저 위에 올라서 아래 꼬리 대항선 이 3중 바닥을 시원하고 아래 꼬리 대항선이 발생됐습니다. 이거는 간다는 신호예요. 못 간다, 간다. 그렇다고 간다 보장이 없죠. 정답은 없습니다. 단지 일봉이 말하기를 나는 간다. 신호가 패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가려면 어떻게 돼요? 거래가 연속 늘어나야 되겠죠. 조정 반등하면서 하나, 둘, 셋, 오늘 3일째 반등. 내일 옆으로 행보하겠죠. 그러면 이제 항상 행보하다가 주봉에서 잘 보시면 이렇게 좋은 모습을 이번 주가 2주, 다음 주 3주째. 그럼 이제 내일서부터 3주 들어가는데 저 상단 추세가 11,000원, 13,000원이 상투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 7,000원이 바닥권이고 지금 상승에서 보시면은 우상향이 전개되어 있고 월봉에서 보시면은 이번 달에 2개월 연속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일봉에서 5선 매매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 5선 매매를 하는 경우는 오늘 저점이죠. 이 저점을 지지 기반으로 선율 라인대로 참고해서 신호가 패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강남 금손 정홍주 위원님의 유망주도 들어볼게요. 네. 오늘 특집이라서 아마 종목 상담을 좀 길게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저 종목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나노인텍입니다. 이 나노인텍은 오늘의 이제 명품 꿈의 시스템에 복합적 상승 신호 포착된 종목인데요. 기본적으로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봤을 때 설날 이후에 늘겠죠. 좀 굉장히 우려스러운 어떤 급증이 이뤄질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코로나19 관련주가 올라가지 않을까. SK스퀘어에 대한 또 최대주주가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 SK그룹주가 최대주다. 신뢰가 높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최대주주라든가 최대주주가 대기업에 있을 경우에는 그 회사에 대한 향후 전망, 성장성을 밝게 보는데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오늘 밴드가 돌파가 됐다는 것은 급등의 의미를 둬요. 그런데 주봉도 동시에 돌파됐습니다. 그러면 단기와 주봉이 동시 돌파면은 일단은 못해도 추석 설날 이후 바로 주가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매수 적정가 일단 8,000원 정도로 5위선 정도까지 반락을 이용한 분할 매수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단가 8,900원, 손절가 7,400원 정도 보시면 되는데 거래가 늘고 강세를 보이면서 급감 속에서의 음봉을 돌파한다면 주가의 강세가 나올 확률이 많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공명 정지호 어드바이저의 유망주 들어볼게요. 예, 일단 저는 이제 애플 관련주 네. JMT를 좀 설명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JMT 같은 경우는요, 무엇보다 이제 모바일용 OLED용 이제 PBA 이 패널을 좀 양산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아이폰 수혜주 관점에서 3분기 작년도에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올해 작년 4분기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메타버스와 마이크로 LED 개발 최대 수혜 업종이다, 종목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기업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721선 이제 바닥권이 이 3,000원대 한 초반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 적정권은 3,300원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000원대에서 강력하게 지지권이 형성이 된 만큼 3,000원대가 역시 손절 라인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고 4,800원대에서 대량 거래 시현되면서 밀렸던 만큼 그 라인대가 강력한 저항권, 목표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아이폰, 애플의 시대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만큼 역시 아이폰 수혜주 관심 있게 보시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망주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상담까지 오늘 잘 진행해 주신 세 분과 이렇게 해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세 분과 못다한 이야기 너무 많으시죠? 잠시 후에 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 세 분 모두 공개 방송을 해서 여러분들께 추가적인 추가 아이디어를 많이 드린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과 관련 주제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여기로 들어오셔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가 보시면서 설 이후 투자 전략에 대한 꿀팁들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MTN밴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고래삼총사 어드바이저의 공개 방송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설 연휴에 많은 분들 궁금하셨을 텐데 오늘 저희 1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부로 순서는 이어집니다. 추가적인 상담 이어지니 잠시만 쉬었다가 함께 하도록 할게요. 일단 1부 함께 하실 세 분과 인사드리면서 여기서 일단 쉬었다 갈게요. 고맙습니다.